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에게나 세 번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은 그 운 알아보셨나요? 이 운은 안녕? 나 운이야. 당분간 네 곁에 좀 있을게 하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찾아와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에게 온 운을 잘 알아보고 그 운이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운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재물운, 연애운, 공부운 등 지금 나에게 어떤 운이 오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곁에 두며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사주명리 상담가 소림 저자의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우는 반드시 찾아온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 돈.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 있는 단어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도 소부, 중부, 대부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는 하늘이 된다고 하니 그건 차치하더라도 소부, 중부 정도는 평범한 우리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소부, 중부라고 할까요? 제가 공부하던 당시 선생님은 중부를 30억 원 정도의 자산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옛날 기준으로 하면 동네 유지가 되는 정도를 중부라고 하셨습니다. 집과 소작, 땅 정도가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소부는 내 가정을 꾸려가며 자손들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정도로 15억 원 가량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0억이면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100억 원은 가져야 중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거의 돈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 돈을 중요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그런지 상담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부자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옛말이 있듯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부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상담사가 되어 작은 생활 고민부터 큰 사업 고민까지 그렇게 세월을 함께 보내다 보면 이분들로부터 주옥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듣는 감사한 기회를 보너스로 얻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부자들 중에는 일명 돈복사에 성공한 벼락 부자가 있고 자수성가 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만나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 있어요. 오래도록 그 부를 단단히 유지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장래희망과 인생 목표가 부자다. 이런 목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법이 무엇이든 부자만 된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고객들 중에는 교도소에 다녀온 부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서 다녀온 분도 있고 알면서도 일부러 불법을 저질러 죗값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감옥 갈 것을 불사하고도 이들이 죄를 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깊죠. 오직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죄를 짓거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돼도 괜찮을까요?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부자는 인생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그릇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쓰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몇 세까지 얼마나 벌 수 있겠는가? 올해는 얼마나 벌까? 같은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돈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두는 것은 경계해야 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주에 재물운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버나요? 제가 올해 재물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재물운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빚만 졌네 라고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것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사업에 관해 의논하려고 철학관에 갔습니다. 지금은 큰 운수는 안 좋으나 그래도 재물운이 조금 열리니 3천만 원 이내에 작은 장사를 하시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희망을 품고 돌아가 장사 준비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3억 원짜리 가게를 열었고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사람들의 운명을 오랫동안 살피면서 알게 된 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10억, 너는 30억, 너는 1000억 이렇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을 과하게 내면 탈이 날 운명이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도 있지만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누구나 운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고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경제적 크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그 쓰임, 용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쓰임이 무엇인지 적어도 어떤 그룹인지라도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주 명리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넘어 이건 가정에서 간장 종주로만 써야 한다 식의 확정적 답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사주 명리는 그 원래 기능을 잃습니다. 세세한 용도는 살아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더 잘 맞는 그릇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이 그릇에 얼마나 큰 것이 담길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내 용도와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옵니다. 다양한 부자들의 사주를 살펴본 결과 인생은 크기보다 용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소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옛말에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하란다 라는 말이 있죠. 버는 것에 너무 레이더를 세우지 마세요. 없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운은 옵니다. 하지만 운이 왔을 때 과연 내가 맞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운을 위해서 나의 용도를 알고 내가 잘 쓰일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해 시험 합격운이 무척 좋다고 해보죠. 완전 100% 합격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좋은 운, 문서운, 관운이 다 들어와서 시험을 봤다 하면 반드시 합격인 운이 왔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다 합격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손님들은 올해 누구가 시험 합격운이 있습니까? 를 가장 많이 묻는데, 그럼 저는 네,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있다고 해도 전교 꼴찌하던 학생이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합격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답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운도 기본 바탕 위에서 플러스 알파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을 알아보기 이전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이 여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내년에 연애운이 있다는 희소식을 들은 은둔형 외톨이 모태솔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연애운이 아무리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낯선 남자 혹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꽃다발을 안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남자를 내 눈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합격증을 내 눈앞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가능하도록 움직이게 하고 합격이 가능하도록 공부하게 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과 환경이 조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반응을 해야, 행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엄마가 밥상을 책상까지 갖다 줘도 내가 떠 먹어야 되는 것이지, 엄마가 내 입을 벌려서 밥을 넣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운이라고 하면 내 입을 열어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명론적인 생각이 너무 깊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특정한 운은 특정한 기운을 만들어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주변의 환경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미리 알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고 평소보다 공부가 잘 되던 어떤 사람에게 올해 공부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었구나 하며 계속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되지 않던 그 전에 내년부터 공부가 잘 되고 하고 싶을 거니까 잘 준비해 보세요 라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공부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운은 움직이다, 돌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늘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런 운이 돌다가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든지 이 운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집에 손님이 오려면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놔야 하듯이 운을 맞이하려면 그 역시 손님 맞이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면 됩니다. 예뻐지려는 운이 와서 나도 모르게 뷰티숍을 찾고 관심을 갖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후 미쳤나봐, 안 하던 짓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운이 오나보다, 어서오세요 라고 맞이하세요. 재물운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부동산이나 주식 방송에 관심을 갖고 은행 건물벽에 붙은 예적금이자 5%라는 홍보물에 눈이 가면 내가 드디어 속물이 되어가나 보군, 돈 하다니 하지 말고, 아, 나에게 드디어 재물에 대한 운이 오는가 보다, 열심히 알아가보자 라고 재물운을 맞이하세요. 손님 응대를 잘못하면 서운해서 손님이 일찍 가버릴지도 모르니 잘 준비하고 기꺼이 마주하세요. 그런데 만약 나쁜 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구멍을 조심히 살펴보니 행색이 몹시 초라한 사람인데 술도 약간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손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서 오세요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한 상 거하게 차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다 너무 잘 대접받고 좋아서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밥값을 대신 전달하는 정도만 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할 겁니다. 재물운이 온다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돈봉투가 놓여 있거나 연애운이 온다고 매일 마주치던 지하철 그 남자가 갑자기 고백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나도 모르게 돈을 좀 더 아끼면서 가계부를 쓰게 되거나 지하철 그 남자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나의 매력을 자신있게 드러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변화하는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반면 나쁜 운이 와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걱정되는 손님이 내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경찰관과 함께 잘 돌아갔음에 감사하세요. 식사비를 드린 것은 잘한 일이니 몸과 마음, 재물에 조금의 손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기까지가 운과 내가 함께 협력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했다면 주인공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사주 명리, 운명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도 갑자기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리석음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단단하던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부서져 내리기도 합니다. 운명을 바로 알고 운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바로 알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져 나가세요. 누구에게나 3번, 3가지의 대운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3, 3번이란 말을 참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3개로 나뉘고 밥도 3번 먹죠. 아빠, 엄마, 아이. 초, 중, 고, 대, 중, 소. 세상은 온통 3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담처럼 가볍게 시작했지만 실로 참으로 오묘하고 진지한 숫자가 3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만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3번의 큰 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벌써 3번의 기회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사주 명리로 돌아가서 이 3번의 대운을 찾아볼게요. 사주 명리에는 원국이라 부르는 사주 팔자가 있고 대운이라 부르는 10년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운 10년은 3개씩 그룹으로 지어 계절을 부여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을 말합니다. 10년이라는 한 개의 대운 속에도 매년마다 계절이 순환하니 언제든 4계절을 한 번 이상은 꼭 만납니다. 2023년은 개묘년으로 계절로는 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계절은 3년씩 이어지는데 2022년부터 봄이었기에 2024년까지는 봄이고
2025년부터 여름입니다. 이렇게 3년씩 그룹지어 사계절이 또 순환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사계절을 어떻게든 만납니다. 사주팔자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 어떤 사주이든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계절이라고 해요. 즉, 어떤 사주는 봄이 좋은 사주가 있고 겨울이 좋은 사주가 있으며 봄과 여름이 모두 다 좋은 사주가 있고 가을이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에 유리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봄이라는 계절이 의미하는 글자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가 있다면 이 봄이라는 계절은 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의 삶에서 운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글자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운이 순환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3번의 대운, 10년짜리 대운이 3번 정도는 강도는 조금 다를 순 있어도 중이나 상 정도의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운이 오지 않는 사주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3번의 대운, 이때의 의미는 크게 좋은 운이나 기회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 둘째는 배우자, 셋째는 자녀라는 3가지의 큰 운입니다. 이 세 관계가 정말로 모두 다 복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반은 좋고 반은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 인연이 모두 최악인 경우도 있고 자발적인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운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삶에서 이 세 인연은 분명 큰 기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만약 지금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3번의 대운도 별 소득이 없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다고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에게는 큰 기회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3번의 대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의 3가지 대운입니다. 하늘이 주신 대운, 이것이 바로 운명이고 천명입니다. 사주팔자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하늘이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실 때 나에게 생년월 일시를 점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 사주팔자가 하늘이 내게 주신 큰 운입니다. 내 사주는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 사주가 큰 운이 될 수 있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주를 잘못 본 것입니다. 사주는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절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사주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 더 유리한 사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주라도 활용법만 잘 찾아낸다면 모두 다 그 쓰임을 다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들보로 이를 쓰실 수는 없겠죠. 이를 청소하려면 이 수시개가 안성맞춤입니다. 쓰임에 따라서는 대들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 수시개가 좋은 것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사주 분석을 통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의 크기보다 용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명을 잘 알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복이 넘치는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운입니다. 그 다음이 땅의 운인데요. 하늘의 운은 알겠는데 땅의 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역, 즉 우리의 천명이 구현되는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쓸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만약 조선시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하필 노비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천명을 다 펼쳐낼 수 있을까요? 또 현대사회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내 천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국가, 이런 시절에 태어나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땅이 나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절망감이 큰 부익부, 빈익빈에 힘 빠지는 사회인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수저는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시대에 비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수만 가지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세상이니 누구나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SNS나 개인 방송은 전 세계의 경계를 허물었고 나라는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릴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태어난 이곳, 이 시대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세 번째 대운은 바로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운 중에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시시각각 수시로 등장하는 기회의 운이죠.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처럼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집 대문 앞에 운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지 누르다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가끔 운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말이죠.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의 출입문에 적힌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대략 내용은 오늘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은 손님을 가장한 신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사람을 가장한 행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을 만나서 일생일대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 일은 어쩌다 하시게 되셨어요? 이 집은 어떤 기회로 구입하셨나요? 이 땅이 개발될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교수님이,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람으로 내게 온 운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 운을 만나려면, 사람이라는 행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끼리 모이고 안 좋은 기운은 안 좋은 기운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좋은 마음을 지니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나의 선한 마음은 나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아낌이 없기에 나도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이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이로운 기운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일생일대 행운의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인연들을 엮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함께하면 행동이나 말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묵착, 즉 먹물 옆에 가면 스스로 검게 되듯 서로 닮아가는 것이기에 지금 현재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생각, 습관을 가까이 하면 되니까요. 꼭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하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책을 통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대전제는 바로 진인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기꺼이 하는 것, 이러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귀인이고 사람 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새로운 제2의 천명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도기를 진심으로 다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면 하늘의 대답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림저자의 당신에게도 3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와 함께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주명리 전문가인 저자는 24년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상담하며 삶과 운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운의 비밀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사주와의 조화로 독자들